주짓수가 실전에서 여자가 남자를 제압 가능한 무술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두 분도 그렇게 생각하는지와 그렇다면 어느 정도 체급선까지 가능한지를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아주 좋은 질문이네요. 여성도 남성을 충분히 제압할 수는 있다. 키 175가 넘는데 60kg, 70kg 사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좀 마른 체형이었고 주짓수를 꾸준히 수련한 것만으로 러운동님처럼 체격이 큰 사람을 그런 실제 상황에서 제압했다 라는 그 사실 하나가 충분히 가능하다를 얘기하고 싶은 거지 주짓수를 하면 무조건 여자가 남자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한국에서 핫한 주짓수 여자 선수들 중에 뭐 성기라 선수나 최수인 선수들은 실제로 스파링에서 파란띠, 보라띠, 심지어 갈띠, 검은띠 남자들이랑 해도 잘해요. 그런 소모적인 논쟁을 주짓수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안 해요. 주짓수를 수련 안 한 사람들은 남자가 여자랑 스파링을 할 때 뭐 좀 봐준다, 살살한다, 여자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성기라 선수랑 스파링 할 때는 전력을 해요. 그런 생각이 일치 없었어요. 아니 자연이 없어져. 뭐 여자 블랙벨트가 막 덩치 큰 퍼플벨트한테 막 지고 막 그러지 않냐, 그런 소모적인 논쟁 자체가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사람에 따라 다른 거예요. 제 체급보다 낮은 여자 레슬링 선수들을 제가 솔직히 말하면 테이크다운할 자신이 없어요. 그분들은 진짜로 엄청나게 미끄러지면 빠른 속도로 도망갈 거예요, 진짜로. 여자가 남자를 제압할 수 있는까지는 저는 그 명제는 참이라고 봐요. 이게 붙으면은 거짓이 돼. 유일한 무술이다. 그치. 네. 그치. 근데 이거는 좀 굉장히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이건 근데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해도 되는 게 검도부터 해서 검도 여성이 남성을 못 이길까요, 시합에서? 이길 수 있죠. 이길 수 있죠. 네, 이길 수 있죠. 복싱 여성이 남성을 못 이길까요? 이길 수 있죠. 근데 여자가 보라띠, 남자가 흰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복싱도 여자 프로 선수, 뭐 남자 뭐 경력 좀 짧은 아마추어 선수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여자가 못 이기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좀 소모적인 논쟁을 가지 않고 그냥 담백하게 여자가 남자를 이길 수 있느냐로만 하면은 주짓수가 유일한 무술은 아니다 이거죠. 여성이 남성을 제압하는데 조금 더 좋은 스포츠긴 하다. 시합이랑 스파링이랑 거의 난이도 차이가 없잖아요, 사실. 좀 빡세게 더 할 수도 있겠죠. 스파링과 실제 우리가 그 대회에서 할 때랑 그 차이가 이렇게 없는 모습이 진짜 드물 거예요. 만일 내가 스파링 때 이 사람 다치게 해버리면 내일 시합인데 못 하잖아요. 근데 사실 물론 시합 전날까지 우리가 격한 스파링을 하지는 않지만 하려면 할 수는 있잖아요. 그쵸. 실전적이란 말이 되게 맞는 게 그 스파링과 어떻게 보면은 그 실전적으로 붙는 그 상황, 대회에서가 거의 일치하기 때문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주짓수 같은 경우는 체육관에서 스파링을 할 때 남녀 이제 혼성 스파링 하는 경우가 귀한 장면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성과 남성이 이렇게 격렬하게 스파링 하는 장면이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허리 막 조금 많이 다친 상황에서 좀 이제 낫고 있을 때 같은 체육관 동생이 하는 체육관에 이제 등록을 해서 다니게 됐어요. 저랑 그 친구는 둘 다 검은띠죠. 근데 나머지가 전부 다 흰띠예요. 그때만 해도 파란띠가 아예 없었어요. 전부 다 흰띠인 거예요. 여자분이 오셨는데 좀 덩치는 좀 있으시고 힘도 좀 좋으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아예 그런 스트레스적인 상황을 전혀 경험이 없다 보니까 제가 살짝 테이크다운을 했어요. 심지어 뭐 꽝 떨어진 것도 아니고 살짝 넘어뜨렸는데 진짜 세상 잃은 것처럼 엉엉 우시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런 스트레스에 완전히 정말 무방비 상태였던 거죠. 근데 어쨌든 주짓수를 하게 되면은 그런 거에 익숙해지고 그런 거에 점점 고통이 완화가 되고 본인이 이제 낙법도 칠 줄 알고 그러다 보면 이제 반격도 하고 이렇게 상황이 된다면 이게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을까요? 주짓수 하시는 여성분들이 남성과 겨루는 그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조금 더 강할 수 있다. 실전에서 좀 효과적인 주짓수 기술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리스트락에 대해서 좋은 기술이 있어요. 실전에서 꼭 써보세요. 이거 실전에서 무조건 100% 됩니다 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라고 보여드리고 싶은 기술이 하나 있어요. 리스트락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깨 부딪히는 상황부터 해서 이렇게 부딪혔다. 너 뭐야? 너 뭐 있어? 이제 밀겠죠, 저를. 자, 이런 식으로 제 몸을 밀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죠? 한번 밀었을 때 하지 마세요. 근데 또 밀러와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손을 뒤로 빼지 못하도록 손등 그리고 팔뒤꿈치를 막아주고 제가 앞으로 숙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손목이 가동 범위를 넘어서 꺾이기 시작하죠. 이게 리스트락이거든요. 손목 꺾는. 그래서 잡고 막고 앞으로 숙이면서 쭉 숙여주면은 그죠? 방금은 오버한 게 아니라 실제로 좀 꺾였습니다. 소리가 난 것 같기도 하고. 스프롤이라고 그러죠. 앞으로 엎드리는 동작 하듯이 쭉 엎드려주면은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거를 사용한다 그러면은 실제로 내가 이 사람을 다치게 할 목적으로 사용한다 그러면은 뭐 이런 식이 되겠죠. 하지 마세요 하다가 밀면은 맞고 잡고 한 번에 확 엎드리면서 이 손목을 덜렁덜렁 이제 만들고 저는 유유히
네, 갈게 가겠죠. 이걸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도복 주짓수에서 굉장히 자주 나와요. 아, 그쵸. 도복주에서 이거 칼라 잡으려고 도복 하면은 칼라를 이렇게 잡고 있다 보니까 손목에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렇죠. 네. 손목을 힘을 안 주고 있으면은 이렇게 꺾여 있는 상황에서는 도복을 잡고 네 꺾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응용해서 상대방의 내 가슴을 밀었을 때 잡고 맞고 리스트라고 할 수 있다. 생각해보니까 호신술에서 괜찮겠는데요? 네, 나쁘지 않아요. 네. 단 상대방이 이제 상해가 있으니까 그죠. 우리는 최대한 나도 지키고 누구도 다치지 않게 하고 좀 이상적인 호신술을 원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요거는 조금 기준에 충족하진 않지만 주짓수 기술 중에서는 괜찮다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리스트라고 제가 테이크다운을 생각보다 잘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이 사람이 누울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손싸움을 하다가 이렇게 잡는 건데 이렇게 안쪽으로 기물하듯이 파고 들어가가지고 동작을 좀 자세하게 보여줘 볼까요? 이제 보통 주짓수에서 손싸움 하면은 이제 상대방의 뭐 손목이나 이런 데를 컨트롤해서 싸우는데. 내가 제압하는 이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손싸움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길이 이렇게 잡는 경우가 많이 나오죠. 잡았는데 여기서 살짝 밖으로 옮겨지고 안으로 옮겨잡고. 자, 근데 이게 여기서 그냥 밑으로만 누르면은 안 꺾이거든요. 얘를 직각 방향으로 팔꿈치를 아래 방향으로 하고 그죠? 이 손가락은 이 사람 몸 방향으로. 그래서 같이 하면 이렇게. 이게 사실 가만히 서 있으면은 당연히 탭이 나오고 아니면은 바로 무너지는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합기도식 리스트락. 저도 합기도식 리스트락을 좀 쓰긴 하거든요. 근데 은근히 수입할 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저는.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 이게 오늘 바닥에 많이 눕네요. 이거 좀 사짜 기술이라 가지고 근데 제가 좀 추천은 안 드려요.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 손목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쪽으로 그냥 회전을 해요. 이렇게. 네네. 그러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회전이 되는 거죠.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합기도식. 합기도에서 약간 이렇게 손 꺾어가지고 회전하는 식으로. 호신, 무술, 뭐 강좌 이런 걸 우연히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 이런 게 있었어요. 상대 손목을 잡고 이 손등을 내 손날로 바깥쪽을 향해서 눌러주면은 상대방이 이제 넘어진다. 네네, 맞아요. 이런 거랑 약간 비슷한 거네요. 맞아요. 사자라고 표현한 그 느낌 뭔지 알 것 같아요. 당연히 아직 대회에서는 쓴 적은 없어요. 대회에서는 쓴 적은 없는데 실제로 스파링에서 탭도 많이 받았고 실제로 스윕도 많이 했었거든요. 이거 재밌는데 니바나 테이크다운을 이제 접목시켜서 예를 들어서 이제 치안이 제 뒤를 잡아요. 제가 가녀린 여성이에요. 제가 여성이고 치안이에요. 제 뒤에서 안았을 때 이 사람이 저를 들고 막 끌고 가려고 할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끌려가지 않으려면 일단 무게중심이 낮아야 되니까 엎드리려고 할 거예요. 잡힌 순간 이걸 풀려고 하면 안 풀릴 거고 저를 끌고 간다. 근데 저는 일단 잡혔으니까 먼저 엎드려요. 끌고 가주세요. 끌고 가주세요. 다리 잡고 이런 식으로. 괜찮아요. 그 다음에 여유가 좀 있다 그러면은 들어가면서 니바까지 해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말 그대로 숙련된 조교의 시범이었습니다.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저 봉고차 대기하고 있어요. 나를 끌고 가려고 뒤에서 잡았어. 그럼 일단 엎드려 잡아서 들고. 그죠? 여기에서 조금만 더 리얼리티를 가미하면은 에잇 이러고 이제 도망가는 게 설려고 막 노력을 한 건 아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들면은 제가 넘어지는 딱 그 중심에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호신술로서 딱 정해져 있는 기술 이게 아니라 주짓수를 하다 보면은 응용할 수 있는 상대방 중심 무너뜨리는 거. 예를 들면은 제가 지금 상대방 다리를 하나를 들어서 넘어뜨렸잖아요. 요게 어떤 기술에서 많이 볼 수 있냐면은 우리 많이 하는 스파이더 가드 무릎 꿇어주시겠어요? 네. 스파이더 가드에서 상대방 다리 하나를 걸어놓고 지렛대 원리로 돌려주면은 상대방이 넘어진다. 네. 약간 이런 개념이랑 같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어떻게 호신술로서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가치가 있을까요?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서로 스탠딩에 있을 때 뒤로 돌아가서 백 잡고 내 다리로 두 다리를 걸면서 함께 넘어지는 테이크다운 효과적이다. 그럴 수도 있겠죠. 머리카락 잡히면 리스트락 어떤가요? 잘 됩니다. 이거는 되게 대중적인 기술이에요. 저 이것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잡혔을 때, 머리채를 잡혔을 때 스트레이트 앞락이라 그래야 될까요? 숄더락? 그런 느낌으로 머리채 잡고 있으면은 내가 머리채가 다 잡혀 있는데 이 사람이랑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다 뜯기니까 내 머리를 이렇게 흔들지 못하도록 잡아놓고 상대방의 팔꿈치 있죠? 여기를 제가 팔로 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스트레이트 암락처럼 되고 상대방이 가만히 있으면 제가 계속 돌면서 넘어뜨릴 수 있겠죠. 요거를 실제로 꽉 잡고 있다 그러면은 먼저
내 소중한 머리카락 지키기 위해서 꽉 잡아주고 그다음 팔꿈치 쪽을 겨드랑이로 물고 팔꿈치가 구부러지면은 안 되니까 요거를 빨리 물어서 잡아주고 넘어지면서 네. 저도 이제 비슷한 거 하나가 있는데 이제 머리를 이렇게 또 잡고 있잖아요. 네. 이게 제가 도복 진짜 엄청 세게 잡는 사람들한테 쓴 약간 저만의 팁이자 이것도 사자 기술인데 네. 이건 여러분 제가 주짓수에서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닙니다. 오늘 저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저희가 주짓수를 대변해서 하는 기술이나 기술이 동작들이 그런 게 아닌 아니에요. 거를 네, 아닌 거를 다시 한번 유념을 드립니다. 명심하셔야 이제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복을 잡고 있으면은 이 사람이 진짜 세잖아요. 요 팔꿈치 여기 있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안바가 걸리는 방향으로 완전히 미는 게 그걸 부러져 버리고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이 다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톡 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안바 펴질 때 그 짜릿함 있잖아요. 이렇게 손을 놔요. 팍 그래갖고. 하는 네. 거예요. 팝 이렇게 하고 손을 놓는 거죠. 머리 이렇게 잡은 상황에서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만일에 실전이라고 하면은 내가 진짜로 잡힌 상황이라면 내 머리 중요하잖아요. 그럼 그때는 안 봐주고 그냥 치셔야 돼요. 이렇게 툭 이렇게 세게 치면 이 사람이 이제 안바 걸리는 느낌으로 펴지니까. 팔이 펴지면서 이렇게 깜짝 놓고 저는 이제 채팅 중에 그 실전 호신에 대해서 좀 더 딥하게 가고 있는데 네. 저희가 오늘 얘기하는 거는 이제 주짓수와 실전에 대해서 뭐 네, 여러 가지 얘기를 연관성에 대한 얘기와 해보는 함께 거지. 여러 가지 얘기를 저희가 하고 뭐 네. 주짓수를 이용한 호신술 전문가는 아니고 그건 아까 아니죠. 보여드린 건 다 그냥 말 그대로 가볍게 그쵸. 매트에 앉아서 지금 운동 끝나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칼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너무 좀 극단적이긴 한데 방법이 있을까요? 셀프 가드로 가서 발로 찰 준비할 것 같아요. 셀프 가드도 나쁘지 않은 방법인데 저는 일단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생각할 것 같아요. 이게 주짓수 수련을 하면서 기술과 좀 연관되는 게 뭐냐면은 베림보로를 당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최환기 선수, 뭐 한현우 선수 이렇게 베림보로 잘하는 플레이어들이 근데 내 능력으로는 이 사람이 베림보로 테크닉을 완성시키는 걸 막을 그 능력이 안 돼. 그럼 우리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네. 가만히 있으면은 이 사람한테 당하는 거고. 백 포지션을 내어주고 주짓수에서 가장 불리한 포지션을 내어주게 된다. 근데 내가 먼저 넘어지면서 등을 붙이고 도망가면은 백 포지션까지는 내어주지 않아도 수입 점수로 그 상황을 마무리할 수 있다. 물론 제가 언급한 선수들은 어떻게 해서도 제 백을 잡겠지만 이런 식으로 좀 타협을 봐야 된다 생각하고 맞아요. 몸에서 이제 급소가 아닌 뭐 눈이나 이런 치명적인 부위를 방어를 하면서 상대방의 손목을 컨트롤할 것 같아요. 아까 보면은 어떤 분이 암드래그를 언급하셨는데 제가 이 암드래그로 우산을 뺏은 적이 있거든요. 네, 암드래그 동작으로. 그래서 암드래그로 상대방 손목 컨트롤. 어쨌든 칼은 손에 들려 있잖아요. 네, 그렇죠. 손목 컨트롤을 하면은 치명적인 공격은 못 한다. 그렇게 되면은 암드래그를 통해서 지금 잡고 있는 손에 대한 컨트롤. 그렇죠. 네. 요것도 한번 시연해 볼까요? 아, 좋은데요? 칼을 이렇게 들고 내가 이렇게 할게요. 그렇죠. 칼이라고 생각하면은 상황을 던져주셨으니까 가정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칼을 들고 나를 공격한다. 그럼 나는 제일 먼저 손목을 막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손싸움하는 기술 중에 뭐 기머라를 잡을 때 썸리스 그립으로 그립을 탄탄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이렇게 엄지를 벌려서 상대방의 손목을 구조로 방어를 하는 이런 동작들이 많이 있죠. 네. 뭐 안에서 막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찌른다고 가정을 할게요. 뭐 이 사람이 무슨 뭐 이도류 이런 거 배워가지고 저를 막 이렇게 찌르진 않을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찌르는 게 일반적이니까 이걸 가정할게요. 그럼 저는 멀리서부터 아까 가정해 주신 것부터 자체가 먼 거리에서부터니까 찌를 거야? 날 찌른다고? 그러면은 칼을 보고 일단 손목을 먼저 막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암드래그로 하면은 손목 막고 삼두 쪽을 끌어당기면서 내가 칼에 안 찔리도록 회전. 네, 그죠? 아, 제가 지금 사실 이렇게 암드래그가 되면은 이렇게 바꿔져가지고 찌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쵸. 방금 회전이 되면서 그죠. 딱 중심을 잃어버리네. 이제 이것도 주짓수 기술로 가면은 칼라드래그, 암드래그처럼 내가 단순히 상대방을 당겨서 옆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테이크다운이 되는 거. 이 상대방의 중심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조금 더 주짓수 스파링이나 이런 상황에서 보여드리면은 서 있다고 봐주시고 이제 찌른다. 먼저 손목을 막았어요. 그 와중에 제가 뭐 손이 베이거나 이런 부상은 생길 수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지금 이 상황에서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암드래그를 할 때 그냥 당기는 게 아니라 내 몸 피해주고 상대방의 중심을 무너뜨리면서 내가 유리한 포지션을 점한다. 이 정도로 저는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기무라 그립 쓸 것 같아요. 기분아 그래? 보여주시겠어요? 천천히 해볼게요. 아 퇴근하는데 너무 기분이 안 좋아. 누군가를 찔러야겠어. 내가 너 찌를게. 찌른다고? 찌를게. 진짜?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저를 찌르려면 어쨌든 이걸로 이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제가 만일에 이렇게 기무라 그립으로 가버리면은 이 사람이 날 일단 찌르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거기서 그대로 회전시켜서 제압.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주짓수 기술로 어떻게 그 상황을 모면하는가를 네. 얘기하는 거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암드래그보다는 기무라를 더 쓸 것 같아요. 암드래그는 왠지 아까처럼 이 바꿔지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운이 없으면. 진짜 운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완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제가 암드랙 할 때 그 칼을 바꿔 잡아서 이 손으로 찌른다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저는 물리적으로 좀 어렵다고 봐요. 왜냐면 제가 암드래그를 나 암드래그 할게 넘어뜨려 볼게 하는 게 아니라 네, 그쵸. 상대방이 찌를 때 일단 막아놓고 바로 암드래그 태클하면서 그죠? 이건 안 되지. 그죠? 태클하면서 넘어뜨리면 이 사람이 그냥 바닥에 얼굴을 박을 수 없으니까 손을 짚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렇죠. 손을 옮겨 잡을 그 틈이 없는 거죠. 물론 완벽한 방어는 할 수 없어요. 뭐 날에 손이 베인다거나 분명히 그런 게 있겠지만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거고. 그렇죠. 네. 치명적인 네. 내 생명을 네, 생명을 건지는 그죠. 어쨌든 지켜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그냥 정말 진짜 방구석에서 편하게 네, 얘기를 나누는 거니까 너무 진지하고 이제 막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재밌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혹시 다음 주제로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있으시면은 또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반영을 해서 또 준비를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몬스터집 유술저담회 마치겠습니다.